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박 대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보고 계시는 종목 바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사실 최근 아시는 것처럼 에코 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LNF 그리고 뭐 LG화학 등등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전지들, 2차 전지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략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종목 한번 가지고 와 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코스모 신소재, 당연히 코스모 화학까지 함께 보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대응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기업 개요라든지 주가 동향 그리고 주가 전망 그리고 결론까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모 신소재라고 불리우는 이 기업의 어떤 기업인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소위 디스플레이 필름, MLCC용 이형 필름 등 첨단 필름 분야의 명가로 이름을 과거에는 날렸었고 현재로서는 MLCC, 즉 이 부분들 이게 소위 말해서 전자제품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이형 필름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 국내 유일의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필두로 글로벌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 출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기업 개요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토너, 기능성 필름, 양극 활물질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이제 토너라든지 기능성 필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양극활 물질, 양극활 물질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양극활 물질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이 어디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했죠? 2차 전지에 편입이 됐다고 했는데 바로 이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즉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소재인데 소위 말해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극화 물질이 리튬 이온을 가지고 있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음극으로 리튬 이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니켈이냐 코발트냐 망간이냐 알루미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조합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해당 기업이 일단은 양극활 물질로 편입이 되면서 2차 전지 쪽, 이 2차 전지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이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려드렸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게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보고 있어요. 뭐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이 시총 1조 8천억이 됩니다. 1조 8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시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4,800억에서 6,200억까지 갔다가 아쉽게 2024년, 2025년에는 5,600억, 4,800억으로 다소 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일단은 영업이익이긴 하죠. 보시면은 325억, 323억에서 250억, 79억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고, 뭐 당연히 단기 이익도 사실상 좋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부채가 조금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이게 일단은 가장 좀 큰 아쉬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증가가 되면서 우선은 좀 부채 총계가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일단은 뭐 2022년도 해당 기업이 좀 실적이 좋았었던 이때 소위 말하는 전기차의 붐이 일으킨 했죠. 전기차 붐이 일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23년, 24년으로 갈수록 일단은 점차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죠. 그러면서 해당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좀 소위 말해서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어느 시점이 2023년 시점이 가장 좋았었던 시점이고 그 이후로는 일단은 밀렸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다행스럽게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 과정에서 우선은 해당 기업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쵸? 최근 보시면은 지금 한 5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업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만에 무려 몇 퍼센트가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4만 5천 원에서 지금 9만 원대까지 거진 100%가 올라갔고요.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세스,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기업 코스모 신소재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대장주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에코프로나 LNF 다음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가 지금 최근에 85% 올랐고요. LNF가 60% 올랐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50% 올랐습니다. 즉 그만큼 관심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점들인데, 여기에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놨듯이 일단은 해당 기업의 미래 가치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핵심 성장 동력이죠. 이게 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냐라면은 일단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선 해당 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극화 물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2021년까지는 사실 기능성 필름이라든지 토너 쪽에 주력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22년부터 양극화 물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물질에 대한 조금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극화 물질이 핵심 성장 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러한 점들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2024년 그리고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있었죠. 대규모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조금은 부채가, 즉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2024년 2만 톤이었던 생산 능력을 10만 톤, 2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공격적인 증설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역시나 이제 필름 쪽이죠.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기능성 필름도 지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좀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양극화 물질과 더불어서 이제 기능성 필름 쪽에 대한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이거는 뭐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됩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적혀 있듯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부 기업을 대치고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 고객사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꾸준히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한 좀 그 소위 말하는 목표 주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목표 주가가 있는데 사실 2023년,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죠, 이때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목표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20만. 물론 이제 20만 원을 돌파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2023년 하반기라든지 202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20만으로 잡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줄어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증권사별 적정 주가를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7월달하고 9월달 SK증권하고 흥국증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적정 주가가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도 사실 최근에 급등세가 형성되었던 부분들을 배제하고 본다라면은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을 배제하고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8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이 구간대 저항 구간대가 아무래도 이제 1차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정해둔 것 같은데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구간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목표 가격은 저는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저항을 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6만원대 6만 1천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저항을 막힌 만큼 이제 6만 1천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눌리게 된다면 역시나 5만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현재로서는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의 1차 매도 구간은 우선은 올라탄 상황이 형성이 된 만큼 추가적으로 6만원을 얼마나 빠르게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니 우선은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이러한 점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기대감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일단은 최근에 소위 말하는 호황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황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차트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매출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냐면은 기본적인 해당 기업의 컨센서스에도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올라갔다가 줄긴 했습니다만은 2026년, 2027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다시 크게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7년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1조 이상의 매출을 지금 현재 발생을 시킬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내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건 당연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5만원과 6만원을 얼마나 빠르게 지지와 돌파가 형성이 되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일단은 뭐 해당 기업 물론 좋은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한 향후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에 저희의 검색기
저희의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일단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뭐 해드리고 있고 AS 해드리고 있고 대응 전략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통해서 올려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기재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나 많은 종목군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 수익으로 안겨드렸고, 자 최근에 드렸던 종목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그만큼 소위 말해서 성공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판단되시면은 빨리 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검색기까지 개발을 했어요. 검색기. 그래서 이렇게 검색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기도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기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010-8132-7765로 소통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검색기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조치 취해 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스모 신소재와 같이 보셔야 된다. 코스모 화학이죠.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순하게는 이것도 바라보시는 것처럼 2만원. 2만원을 이제 얼마나 빠르게 올라타주나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원 뿐만이 아니라 이제 2만 1천원대. 여기까지도 이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빠르게 올라타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